어, 2200의 돌파, 2200의 돌파. 상당히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2200. 제가 2200을 돌파했으니까, 2200의 돌파 후에는, 그쵸? 2200의 돌파. 2200의 돌파 후에는, 그 다음에 목표가 어디가 될까 하는 얘기를 좀 가끔씩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면은 2200 돌파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2200을 돌파하면 어디까지 간다. 자, 2200 돌파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2200의 돌파 후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예, 맞습니다. 2400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이제 2400의 위치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위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난 2017년 18년 때 그때의 요 저점 라인,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이 아주 그 의미가 있어요. 또 이번에 이제 2018년도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 여기 수렴을 하면서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 수렴에서 빠진 다음에 장기 라인을 이탈해서, 장기 라인을 이탈했죠. 요 장기 라인을 이탈해 가지고 이 장기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장기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반등을 시도해 가지고 올라가다가 올해 초에 코로나 때문에 확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원대 복귀하는 그런 모양이고, 그리 본다면은 대략 지금 한 2년 정도, 2018년 초부터 시작해서 19년, 2020년, 대략 원래 한 20개월 정도 조정이 맞는데 지금 20개월보다 더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죠.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우리가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있고, 이 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이 돈이라는 게 하나의 이것도 파동을 그리죠. 파동을.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너무 많이 넘쳐나다가 또 좀 줄어들었다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뭐 부동산이나 또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또 등락하고 그러죠. 이렇게 부동산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좋아졌다 나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등락합니다. 그런 게 이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치나 주식 가치도 돈의 풀이 있죠. 돈의 풀이 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낮으면은 어쨌든 금리가 낮으니까 뭔가 금리 낮은 것에 대한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차입을 통한 투자도 많이 일어나죠.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가 지금처럼 1% 정도의 금리면은 이 1% 금리를 이용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데가 있다면 많이 하거든요. 뭐 개인도 그렇지만 이 뭐 금융사들 이런 금융사들도 예를 들면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보험도 이제 적당한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서 이제 보험 사가 자금을 굴려 가지고 그걸 이제 좀 이익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자 보험 계약자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험사인데, 이 마찬가지로 이 금융사들도 뭔가 이제 투자할 만한 데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먹고 살지. 금리가 낮으니까 더 차입을 많이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의 풀이 지금처럼 넘쳐나고 하면은 금리도 낮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게 어떤 가격을 올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을 올려요. 지금처럼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초저금리일 때는 이게 이제 자꾸 요즘 밸류에이션 얘기하는데,
밸류에이션의 레벨업이라 그럴까요? 레벨업? 레벨 다운이라고 해야 되나? 레벨 다운. 레벨 다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뭐, 10 정도가 정상 밸류에이션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20도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돈은 늘어나고, 자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눈높이를 좀 낮추는 수밖에 없죠. 밸류에이션을 레벨 다운 시켜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퍼가 10이었는데 지금 퍼가 20로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자산의 흐름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기업들의 뭐 실적이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돈은 더 이상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기업 실적은 좋아지는데 경기가 좋아가지고 경기가 좋아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은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나죠. 투자. 근데 기업 실적은 좋아지고 투자가 늘어나는데 주식 투자 자금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더 안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을 또 레벨업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레벨업이란 말이 뭐 말이 적당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펄을 갖다가 20이었다가 펄을 뭐 10으로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 기준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절대 기준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쪽에는 뭐 펄가 훨씬 높게 만들어지고 성장주는 또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틸리티 같은 데는 또 펄가 상당히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보면 말이죠. 결국 주가는 무엇인가? 또 투자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그때그때마다의 그때그때의 인간의 눈높이다. 투자는 무엇인가? 투자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사서 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 전기차를 좋아할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로 대세가 된다면 앞으로 전기차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얻을 것이야. 그러니까 인기가 자꾸 높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살라고 그러겠지. 그러면 그때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예측해서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인기가 막 높아져서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들어오면 그때 팔면 돼. 뭐 그런 식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 우리 또 플랫폼 있죠? 플랫폼. 아마존, 카카오. 내가 카카오론 주식을 딱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카카오를 무지하게 좋아할 것 같아. 카카오의 실적이나 전망 이런 걸 떠나서 카카오를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카카오를 샀다가 카카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때 그 사람들한테 팔고 나오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주식 투자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딱 봤더니 지금 김태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연기를 잘해. 얼굴도 굉장히 괜찮아. 앞으로 이 친구가 인기를 끌 것 같아. 그러면 이 친구한테 좀 투자를 했다가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좀 뽑아내는 거. 내가 시나리오를 딱 봤더니 이 영화가 시나리오하고 그러니까 대본을 딱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여기에 좀 괜찮은 감독하고 연기자만 붙여주면은 영화가 잘 만들어지면 대박이 될 것 같아. 그거 투자하는 거죠.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내가 예측을 해서 미리 사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주식을 막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이 파는 거. 이게 투자다. 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궁극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뭐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뭐 급성장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한 번씩 합니다. 신루타 종목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신루타 종목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내일 이제 공개 방송을 합니다. 내일 공개 방송.
내일 공개 방송에서는 신누타 종목이란 무엇인가? 요거의 DNA는 무엇인가? 요 얘기를 제가 내일 할 거예요. 신누타 종목의 DNA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어야 10배 가는 종목이 될까? 신누타라는 것은 10배 가는 종목인데 어떤 DNA를 가지고 있어야 10배 가는 종목이 될까? 그러니까 뭐 DNA니까 뭐 그 기업의 CEO, 창업주라 그래야 되나? 기업 CEO의 능력도 특출해야 될 것이고, 또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그야말로 급성장 분야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사업 분야를 남들이 쫓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야가 될 것이고. 내일 셀트건도 공개방송이에요? 같이 하는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해주던데?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와우넷에서 정해줍니다. 와우넷에서 정해주면 우리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요런 얘기도 나오네요. 지금 또 요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왜 올라가는가? 지금 이제 2200에서 주가가 더 못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매도 포지션 취했던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참 그분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다시 주가가 어제 2200 돌파를 했고 오늘도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돌파하는 파동 같습니다. 돌파하는 파동 같아요. 내일 공방은 8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합니다. 조금 일찍 끝낼 수도 있어요. 8시 20분에 시작해서 지금 계획은 3시 30분까지인데 봐서 조금 일찍 끝낼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일단 뭐 여러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뭐 공부하는 목적이 이제 회원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원이 너무 많이 가입이 된다든가 하면은 또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안 좋으니까 뭐 오전만 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어쨌든 내일 8시 20분부터 하는데 뭐 9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방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할인 행사를 좀 하죠. 할인 행사를 좀 하니까 오늘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일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제가 뭐 할인 행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와우에서 할인 행사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입하지 마시고 내일 가입하시라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좀 주장하는 게 요즘 이제 여러분한테 강하게 어필하는 게 뭐냐면은 경기 민감주를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기 민감주가 뭐 자동차, 그죠? 자동차 또 뭐 가전이라든가 이제 IT들 다 경기 민감주죠. 그리고 화학주들, 뭐 철강주, 그다음에 뭐 조선이라든가 건설주들, 그다음에 기계업종들 이런 데서 좀 똘똘한 놈들, 그다음에 은행주도 괜찮다. 이런 것들 중에서 좀 대표 종목들을 좀 사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코로나가 끝날 듯.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걸 사자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 자,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경제 정상화로 돌아가겠죠? 경제 정상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나쁘다고 주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포스코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포스코가 적자가 났습니다.
포스코가 아마도 2000년 이후에 처음 적자라 그래요. 분기 적자. 2000년 이후에 처음 분기 적자를 냈는데 주가는 왜 올라갈까?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기이한 현상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아니 포스코가 실적이 적자가 났다고 무려 한 20년 만에 처음 분기 적자가 났다는데 주가는 왜 올라갈까? 전혀 미동도 없어. 올라가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는 것은 이미 그런 상황들은 여기에서 반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반영이 됐어요. 이 반영됐는데 지금 반영될 게 또 있습니까? 없어요. 실적이 나빠지고 할 것은 이미 지난 2월 달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다 발생이 된 거죠. 반영이 된 거죠. 코로나 발생했을 때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량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나갈 것이다. 공장이 문을 닫고 상점이 문을 닫고 비행기가 안 뜨고 여행을 안 갈 것이다. 그때 다 이게 주가가 내려간 겁니다. 그때 한 2개월 동안에 주가 급락한 거예요. 포스코가. 이미 이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 발표했다 그래가지고 더 반영될 여지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지난 4월 달에도 실적 나왔을 때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주가 별로 반응 안 했죠. 오히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니까 3분기 이후에는 좋아지지 않겠어. 주가는 미래를 먹고 사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은 잘못 판단하신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인버스를 산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선물 매도를 한다? 말이 안 된다. 그럼 매도해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미 이때 반영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또 반영이 되냐 이거죠. 이때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때 지수가 내려갈 때에 내려갈 때 이제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이때 인버스가 이때 반영이 된 거지. 지금 무슨 인버스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버스 들고 있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은 빨리 팔고 나오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왜 인버스를 사? 내려갈 때 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것이다고 가정을 하고 사는 건데 그럼 내려가야 될 이유는 뭐야? 뭐지? 내려가야 될 이유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뭔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패스트가 유행한다. 이런 것도 모르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이미 다 지나갔죠. 그러니까 인버스 사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에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하락에 베팅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황투자죠. 시황투자. 인천여우는 시황투자를 잘 하죠. 시황투자 잘 하는데, 시황투자는, 처음 놀랬을 때, 그때 이제 하락투자를 하는 거죠. 하락투자. 이 엄청나게 놀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놀랄 수 있나? 안 놀랍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동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좀 둔감해져. 지독하게 나쁜 냄새가 났는데 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방에서 아주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야. 한 3, 4분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냄새를 못 맡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 냄새에 둔감해지고 그 냄새에 뭐 마취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냄새를 못 견디다면 인간이 죽죠. 그죠? 근데 인간이 참 잘 만들어진 게 처음에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였는데 좀 지나면 그 냄새를 못 느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무지하게 두려운 거였는데 좀 지나니까 그 두려움은 벌써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 주식을 어떻게 팝니까? 사겠지. 그 이후에 엄청나게 놀랬다가 좋은 얘기들이 잼만 나와도 이제 끝났나 보다. 인간이 그래요. 원래 인간이 그러다. 인간이 이제 어려운 시기에 다 끝났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통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뭐 다 비슷합니다. 인간은 처음에 놀라는 거지 그 놀라는 순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무지하게 기뻤는데 그 기쁨이 계속하지는 않잖아요. 계속하면 인간이 미쳐버리게. 처음에 무지하게 맛있었는데 그거 자꾸 먹으면 맛이 별로 없잖아요. 또 새로운 것을 찾죠. 우리들 뭐 그러잖아요. 요즘은 맛있는 데가 없어. 자꾸 맛있는 데 찾아다니니까 더 이상 더 맛있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좀 자극적인 걸 찾죠. 어떤 자극적인 걸 찾습니까? 매운 거, 더 매운 거, 더 매운 거, 더 매운 거. 그죠? 그런 걸 찾죠. 또 인간이 또 잔인해서 이상한 걸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 보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쥐도 먹고, 박쥐 먹다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든 오늘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네요. 미국이 화이자 바이온테크 백신에 2조 3천억을 투자하고 5억 분을 선 확보했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자, 요거.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에 2조 3천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총 1억 회분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액수다. 미국의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이번 계약으로 5억 회분의 백신을 선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얘기 뭐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내일은 뭐가 올라간다? 내일은 뭐가 올라간다? 네. 내일은 뭐가 올라간다? 셀트. 화이자와 바이온테크 백신에 미국 정부가 2조 3천억을 투자해서 5억 회분, 5억 회분이면은 이제 미국 국민들이 모두 2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숫자죠. 그러면 저 얘기가 나오면 이제 내일 뭐가 올라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일은 어느 게 더 유리하겠다. 어느 게 더 유리하겠다. 이거 다 알아셔야 돼요. 뭐가 올라갈까요? 대북주?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죠. 경기 민감주가.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갖다 극복한다는 얘기죠. 코로나의 극복이 점점 가시화되는 거야. 언택트가 아니라 콘택트가 올라가냐. 콘택트가. 코로나의 극복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갖다가 이제 그 미국 정부가 5억 회분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모두 2번 정도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컨택트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컨택트 종목들. 내일은. 오늘도 뭐 그랬지만 컨택트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진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와 바이온테크, 중국의 칸시노 바이오로직스와 베이징 생명과학 연구소의 백신이 모두 면역 반응 생성과 안정성이 확인된 것을 발표했다. 이 얘기는 경기가 정상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 백신만 개발돼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은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코로나에 안 걸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지, 이제. 그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거야. 이마트도 갈 수 있겠죠. 이제는 코로나에 안 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관에도 가겠죠. 코로나에 안 걸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술집에도 가고, 이태원의 클럽에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얘기죠. 하나투어 같은 거 하고. 어쨌든, 오늘 미국 FDA에서, 뭐 5억 회분의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극복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긴다. 코로나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가 없어지게 되면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죠. 예. 컨택트를 언택트를 잘못 눌렀네요. 예, 맞습니다. 지붕 뚫고 불기둥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개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흐름이다. 그런 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 지금,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컨택트를 사라. 언택트 말고 컨택트를 사라. 라고 얘기하는 거가, 코로나를 이기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이기는 흐름들.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기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슬슬 이제 코로나를 이기는 종목들을 사야 돼요.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뭐냐면은 에너지주예요. 에너지주가 왜 많이 올라갔느냐? 에너지주가 왜 많이 올라갔지? 시마렉스 에너지 12.89% 올라왔습니다. 시마렉스 에너지. 물론 이제 그 서부 텍사스 중진료 가격이 좀 올라서 그렇다. 이게 될 수 있는데 시마렉스 에너지가 12%까지 올라간 이유는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것 같다. 이거예요. 코로나 끝날 것 같다. 코로나가 끝나니까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에너지주의 주가가 6%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마렉스 에너지뿐만 아니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것 또한 10% 올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라톤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엑슨모빌 같은 것들 이것도 오늘 5% 올랐는데, 이렇게 석유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코로나를 이기는 백신들이 개발돼 가지고 그것들이 곧 이제 인간한테 이제 투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영화 보면은 백신 생기고 치료제 생기면은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면은 언택트 국면이 아니라 컨택트 국면이다.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는구나. 뭘 사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가 올라가고 현대제철이 올라가고, 포스코가 20년 만에 분기 적자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포스코가 올라가고 현대제철이 올라가고 동국제강, 세아제강, 풍산고려아연이 올라갑니다. 풍산고려아연. 구리가격도 올라가고요.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에코프로비엠을 팔라 그랬어요. 에코프로비엠. 이걸 갖다가 사실은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상당히 오랫동안 추천을 드렸고,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또 양극재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아. 여전히 좋은데, 여전히 좋단 말이죠.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좋아요. 저는 이것도 다시 살 거야. 분명히 다시 살 겁니다. 근데 굳이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팔라고 그런 이유가, 어떤 분들은 왜 팔라고 그랬습니까? 매수를 그때 7만원 했었나, 6만원 하셨다 그랬나, 하여튼 7만원쯤에 했는데, 해가지고 수익은 많이 났는데, 갑자기 에코프로비엠을 팔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게 왜 팔라 그랬냐면요. 왜 팔라 그러냐면, 괜찮아요. 이거 다시 살 거예요. 근데 왜 팔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팔라고 그러고 SK이노베이션 사라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이, 에코프로비엠을 팔자 그래. 수익 좀 났으니까 팔자. 팔고, 요가 SK이노베이션 사라 그러니까, 이걸 대거 살 거란 말이죠. 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급등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에코프로비엠까지 팔라 그러면은 이걸 사겠지. 이걸 사겠지. 그랬더니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늘 이노베이션을 제가 대표로 여러분한테 요거 사라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메시지를 넣어드렸는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사가지고 그날 올라가야 기분이 좋아. 샀는데 안 올라간다. 기분 나빠. 축 처지죠. 내일이나 모레 올라가더라도 당장 내일 모레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어. 근데 당장 오늘 샀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 뭔가 업이 돼.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보니까 오늘 이노베이션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내일 이후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렇다면은 뭐가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봤죠. 에코프로비엠은 별로 안 빠질 거야, 저거. 그냥 팔고 다시 다음에 사도 돼. 예.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매도 사인을 내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매수 사인을 냅니다.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돈이 좀 생기니까 살 거 아니냐 이거지.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 방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구태여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팔고 SK이노베이션은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제 생각이에요. 이제 잔머리라고 그래야 되나 잔머리? 어차피 에코프로비엠은 뭐 지금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빠지도 않을 것 같아. 어차피 분위기가 이제 컨택트가 좀 뜨는 분위기라서 사실 전기차는 언택트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좋은 얘기 나왔지만 어제 또 못 올라갔잖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20만원 목표까지 제시하고 그랬는데 어제 별로 못 올라갔어. 그래서 아니 뭐 좋은 재료 나왔는데도 못 올라가니까 일단 조금 쉬어가겠구나 해서 요걸 팔아서 이노베이션을 사자 이런 이제 의미로 얘기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뭐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팔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것도 좋은 주식이고 저도 신루타 종목이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인데 다만 이제 당장 못 가니까 좀 팔았다가 또 다음에 사면 되는 거니까 그죠? 사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기차 쪽에서는 여기 세 종목하고 요 양극재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LNF하고는 꼭 사야 될 종목이야. 그죠? 그러니까 위에 셀 만드는 세 종목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밑에 양극재 세 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꼭 사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양극재하고 셀 만드는 게 핵심이니까 그건 사야 된다고. 근데 이제 다음에 사면 되지 뭐. 지금도 많이 올라가지고 잘 안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여러분한테 신루타 종목의 비밀을 말씀드릴 때에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신루타 종목의 DNA가 무엇인가? DNA가 뭔가? 신루타는 어떤 그 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신루타인가? 제가 뭐 얘기 많이 했지만 신루타의 DNA는 첫 번째는 독점적 경영이라 하죠. 독점적 경영이요. 독점적. 이 독점적이다라는 얘기는 뭐 브랜드가 독점적일 수도 있어요. 코카콜라처럼 브랜드. 우리가 지금도 코카콜라, 펩시하고 코카콜라를 먹으면 코카가 훨씬 낫지. 또 다른 음료수들 많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도 있고 무슨 뭐 커피숍에 가면은 뭐 이상한 음료수 많은데 그래도 콜라가 깔끔해. 콜라가 무슨 뭐 피자나 아니면 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을 때 그래도 그 콜라가 깔끔하단 말이죠. 깔끔하죠. 네, 깔끔하죠. 이게 안 바뀌어. 이런 독점적인 어떤 맛의 어떤 특징, 취향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기업은 계속 하는 겁니다. 또 카카오처럼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SNS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카카오가 이거는 절대로 안 망가져. 그렇잖아요. SNS를 독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해버렸어. 이거 어떻게 바뀝니까? 펩시가 있습니다. 펩시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뭐 치킨 같은 거 시키면은 그 펩시가 와요. 왜냐면 펩시는 좀 싸게 공급을 하니까. 펩시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데 우리 그 자판기 같은 건 잘 안 보이고 잘 안 사 먹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주로 치킨집이라든가 뭐 햄버거 가게나 이런 데서 줄 때는 그리고 이제 캔에 들지 않고 그 따라주는 거 있잖아. 따라주는 것은 펩시가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고 우리가 맥도날드 사면 요즘은 그 콜라 그 세트로 사면은 콜라를 넣고 그 위에 비닐봉지 딱 씌어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펩시콜라예요. 그게 펩시콜라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펩시는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집에 우리가 코카콜라가 있어요. 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치킨 시키면서 펩시가 따라왔어요. 그 두 개를 같이 먹어보고 와이프가 역시 코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역시 코카콜라가 좀 나아. 펩시 한 번 먹고 먹어보고. 그거는 안 바뀐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십 년 가도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수십 년 가더라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런 게 하나의 독점적이죠. 독점력. 카카오가 독점하듯이 또 우리 네이버가 독점하듯이 그 다음에 뭐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독점하듯이 디램 반도체 독점이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런 독점력이 있는 기업들을 사게 되면 평생 여러분들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그 마치 기차역전에 있는 좋은 가게. 우리 이제 부산역에 가면 부산역에 맛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있더라? 국밥집도 아니고 하여튼 부산역전에 뭐 좀 있던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막 줄 서서 사 먹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코 안 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좋은 길목에 맛도 꽤 있는, 그리고 이름도 그 브랜드가 유명해진 그런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있는 그 가게는 평생 그냥 하여튼 뭐 세월이 아무리 가도 먹고 살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그 우리 SNS의 대표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 이런 것들 또 지금 뭐 제가 줄을 서시오 그러잖아요. 배터리의 1등 종목 LG와 삼성에서 이런 것들은 평생 먹고 살아요. 안 바뀝니다. 벤츠 생각해보세요. 벤츠도 차를 굉장히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워낙 명성을 날리니까 벤츠가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잘 팔리고 또 비싸게 팔리고 그렇잖아요. 벤츠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사면은 주식을 사면은 결코 안 망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사냐면은 이런 걸 삽니다. 지금은 좀 뭐 주가는 엄청 싸 2,000원 밖에 안 되는데 요게 200만원 갈 그런 종목을 삽니다. 우리가 지금 2,000원 밖에 안 하지만 나중에 요게 200만원 갈 거야 이런 걸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게 2,000원짜리 200만원 갑니까? 거의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어떤 구조를 보질 않고 기업의 구조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격을 보고 사요. 가격을 보고 뭐 차트가 좋다 이렇게 사거든요. 차트가 좋다고 주가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기업의 구조를 봐야죠. 기업의 구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점적 구조가 있어야 돼. 독점적 구조.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누가 진입을 못하니까 꾸준하게 이익을 창출하고 또 꾸준하게 성장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루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참조하시 바라겠고, 자 어쨌든 그 내일 제가 아침에 8시 20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공개 방송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때 꼭 들어오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드리고 내일 제가 그 방송을 하는 주제는 신루타 종목의 비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제가 쭉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신루타가 갈 만한 그런 독점적 경영 능력이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뭐가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독점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켓시어의 막 70% 가지고 있다는 이게 좋아요. 그런 거가 있는 기업들은 결코 주가가 안 내립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게 동긴세미캠도 많이 올랐잖아요. 동긴세미캠이 왜 많이 올랐냐? 포토레지스트. 이게 이제 반도체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이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동긴세미캠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성공은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서 탁월한 그 능력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기업한테서 아직도 수입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성공한다면 주가가 더 훨씬 더 급등하겠죠. 그죠? 아주 독점적이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해냈어. 송송 커플 그 어려운 걸 해내야 어려운 걸 해내고 성공해야 그래야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셀트리온이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셀트리온이 그 어려운 걸 해내잖아요. 바이오 시밀러 어려운 걸 해놓으니까 잘 팔리지. 또 이제 그 요즘 나왔던 SK 바이오팜 어려운 거 굉장히 어려운 신약 개발하잖아.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 보시라. 자, 하여튼 내일 공방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은 제가 할인 행사도 하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요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강조드린 것은 첫 번째가 코로나 백신이 계속 정부의 진전이 있으면서 이제는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컨택트주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오늘 정책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오늘 주식 정책은 굉장히 부양책이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이에요. 아까 정책 주식 양도세 이거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입니다.
좋은 내용, 이것도 내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일 좀 설명드릴 텐데, 원래 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제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멋있었을 때가 클린턴 정부였죠. 클린턴 정부. 클린턴.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래됐죠. 클린턴 정부가 이때입니다. 이때. 클린턴 8년이 이때죠. 이때. 92년부터 아마 2000년까지였을 거예요. 이때. 이때 참 많이 올랐어요.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 진보 정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이 보수고 민주가 진보잖아요. 진보 때 주가는 많이 올랐나요? 진보 정권이 주식은 진보 정권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은 보수 정권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이제 진보 정권에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요때가 2010년도부터 클린턴 시대였나요? 요때? 그죠? 클린턴 시대였나요? 언제까지였죠? 16년도까지였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지금 이제, 클린턴 다음에도 좀 오르긴 올랐지만, 어쨌든 이제, 주식은 진보 정권을 좋아하고, 부동산은 보수 정권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나왔던 아까 정책도, 굉장히 부양책. 굉장히 세금이라는 걸 완화시켰던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내일 좀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제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푹 주무시고, 내일, 제가 8시 20분부터 공개방송 하는데, 그때 들어오셔서, 또 내일 할인 행사도 하니까, 할인 행사에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